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다음 주에 선거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 맞는 건가요? 전당원 투표 실무진 착수한 거면 어쨌든 이제 지도부랑 의총도 남아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자, 선거가 이제 70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아직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당인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가져갈 것인가를 전 당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민주당 선거제 전당원 투표하기로 일단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방식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선거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하는 선거제를 선택하게. 지금처럼 준연동형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갑니까? 골라주세요. 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당 지도부가 하나의 선거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방식은 정해지지 않고 좀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 전당원 투표를 하는 쪽으로 거의 기운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관계자의 말이죠. 선거제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 끝났고 이르면 주말부터 시작할 계획.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3일 얘기도 나와요, 지금요. 곧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통점은 뭔가 여론을 의식하고 조금 불리한데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걸 결정하면. 전당원 투표하는 민주당. 2020년 3월에요. 위성정당을 참여할 건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찬성에 나서 위성정당 만들었죠. 그리고요. 2020년 11월입니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원래 후보를 안 낸다. 이게 민주당의 원칙이었는데 이거 바꿔서 후보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당원들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후보 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요. 당시에 어떤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반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받도록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근데 끝났는데 결과가 그다지 그럼 또 반성하고 근데 또 하고 반성하고 이번에 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는 거를. 강전의 국민의힘 부위원장. 네. 결국은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게 여론의 따가운 눈총 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단박에 나오는데요. 또.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 한 80여 명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또 연설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적으로 병립형에 마음 기울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죠. 그러더니 이제는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당원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예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었어도 이미 총선이 너무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미루다가 결국에는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런 꼼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죠. 뭐 병립형을 할지 준연동형을 할지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약간 교집합처럼 뭐 권역별 병립형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당원에게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될지도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데 조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 하게 되면 3번째가 되는데요. 그 전에 2번의 그 전당원 투표에서도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생각했던 바로 결과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도 준연동형보다는 병립형 혹은 권역별 병립형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형태의 뭔가 의견이 있을 것이고 전당원 투표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앞서서도 약간 민주당에서 쓴소리하신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몇 차례 당원 투표 해가지고 저 위성정당 아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 하지 않았나요? 그 같은 되게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하면은 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성시훈 부의장? 예.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전당원 투표를 하고 결국에는 과거 제도, 병립형 또는 권역별 병립형 이렇게 가야 이쪽으로 민주당이 선택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당원들의 의중은 그쪽으로 갈 것 같죠. 당원들은 아무래도 선거 승리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저는 전당원 투표할 때마다 항상 소수편에 섰었거든요. 첫 번째 위성정당 반대도 반대표 던지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의견 표명만 하고 그때 공직을 맡고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보궐선거 관련해서? 예, 그때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소수 의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저는 투표가 아까 2가지로 나왔는데 2가지가 아니라 또 3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립형 회귀 아니면 연동형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 위성정당을 포기한다. 위성정당 포기한다는 걸 넣을 수 있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넣어야 왜냐하면 된다. 사실상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위성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체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에 대한 것이 넣어야 된다? 저는 그걸 포기하면서 가는 게 그러고 나서 다음 국회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좀 다당제로 가고 뭔가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그 당시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여죄가 아직까지 남아서 민주당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 제도를 유지하되 다음 국회 가서 국민의힘을 설득 못하면 그때 가서 회기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지 이번에는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에 우리 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때 반성하는 걸로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아까 또 반성 영상에서 좀 아까 그 공식적인 반성 영상이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왔던 거는 뭔가 당원들에게 부탁한다고 할 때는 대표들이 이야기하고 반성 영상은 오영환 의원이 얘기했네요. 저는 그것도 참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도입할 때는 다당제라든지 이런 뭐 좋은 취지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그 취지대로 과연 운영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2명이 있는데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를 받아서 들어오고 기본소득당에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뭐 비례 연합을 얘기하면서 뭐 조국 전 장관까지도 열려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최근에 본인의 어떤 의정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비례로 해서 다시 더불어시민당 같은 민주당 이중대로 위성정당으로 해서 이분은 그럼 재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분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요. 조정은 의원이 있어요. 조정은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 시대전환 가서 당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어요.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합당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당비를 낸 당원이 61명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이때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국민의힘 합당을 하면서 인재 영입 형태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포갑에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포갑에 대해 조정은 의원을 좀 아무래도 선순위로 봐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성정당으로 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재선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도전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역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의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경선을 하고 올라와서 여야가 대립을 해서 거기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그러면은 왜 짧은 길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준연동형이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제 자초가 복잡하긴 한데 이 과정, 결정하는 과정은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전당원 투표라까지 동원할 상황이 됐고 시기도 좀 닥쳤는데 이제 뭘 결정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갈등의 요인처럼 비춰지는데 갈등의 요인으로 비춰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야말로 정말 갈등인 것 같아요. 공천과 관련돼 있는데요.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질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 내용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양숙 씨는 1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는 2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씨는 3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치밀한 변론 준비로 끝내 막아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거 봐도 민주당이 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근데 앞서서 민주당은 결정한 게 있는데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쓰지 마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어떤 직감을 한 걸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뭡니까 이거는 도대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느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친명 열혈 지지 세력이라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귀에 쏙 들어왔겠죠. 앞에 1번하고 2번은 아마 짐작컨대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 이게 빠졌을 것 같고 임종석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빠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있고 없고가 전화 받는 상대가 민주당 아마 지지층 그 중에도 특히 뭐 개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친명 세력 만약에 이렇다면 조금 편파적인 뭐 냄새가 물씬 풍겨요. 저 여론조사 저도 보고 혀를 끌끌 찼는데 더 큰 문제는 저 후보인 조상호라는 변호사가 지금 금천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지금 금천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래요. 더군다나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다는 거고. 지금 오늘 반응이 나오는데 본인은 이런 거 잘 몰랐다 조사하는지를. 자기는 금천구에서 출구 인사하는데 뭡니까라는 반응하는데 조사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중성동 갑 저 지역구가 아마 전략 공천 지역입니다. 있죠. 홍익표 현 원내대표가 강남인지 어디 가겠다고 진작 이제 지역구를 포기한다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은 당 대표나 또는 공관위원장이 임의로 또는 뭐 특정인을 밀어주는 흔히 말하는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이거 뭐 어느 당이든 당의 제도에 대해서 뭐 왜 그게 이렇게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인위적인 규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당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맹점 중에 맹점이다. 최소한 유권자는 3개월 이전에 그곳에 이사를 가야 투표권을 갖잖아요. 왜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이제사 민주당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도 아니 우리는 당시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우리 책임 아니야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이고 현재는. 예. 그리고 당시에 이 두 번째 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선거제도라는 게 최소한 우리 정치 수준이 뒤로 후퇴하는 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political correctnes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든 정치라는 건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게 유권자, 국민, 그다음에 정치 행위를 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거라면 명분을 잃는 거고 그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든 저는 민주당이든 같은 거다.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에게 본인들이 먹어야 될 떡을 자기들이 만드는 제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객관적으로 상시 개편을 해나가는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여기서 해야 된다. 물론 공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공허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정욱 변호사.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상우 변호사는 지금 서울 금천구의 예비 후보제 거기서 자기는 활동하고 있다 그러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 중구 성동 갑에다 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전략공천주의고 지금 임종석 전 시장을 놓고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는 임종석 전 시장을 겨냥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기서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가 높게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심에 내밀고 보라게 임종석보다 높게 놓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작이죠. 이거는 여론조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는 공천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래 보이고요. 이번에 그 비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당원들이 볼 때 왜 이걸 갑자기 전당원 투표를 왜 할까? 당연히 지금 이게 법을 바꿀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조건 병리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연동형을 강화하겠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말을 뒤집기가 좀 이게 그 낙한지럽죠, 솔직히. 또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딸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개딸, 너가 전당원 투표하면 개딸들이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병리병으로 해주면 내가 이게 병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 부끄럽습니다. 약속 중에 옛날에 불체포통군 어겼는데 이번에 연동을 또 병립으로 그것도 개딸들한테 책임 떠넘겨서 간다. 이게 정치인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이재명 대표 멋지게 지세요. 그게 정치 발전에. 근데 연동하고 아까 우리 그 성 위원장 말씀대로 위성정당도 만들지 말고 근데 연동을 해서 멋지게 지십시오. 그게 역사에 저는 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거지. 또 꼼수로 병립으로 가서 공천권도 내가 휘두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원희룡도 무서운데 내 비례까지 도망가 볼까? 이런 게 꼼수를 부리면 진짜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선거제도 유지한다라면은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지금 당 이름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이게 약속한 바가 없잖아요. 약속한 바가 없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관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연동 강화하면서 안 만들겠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일관성과 비일관성 그걸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다른 곳도 있는데요. 그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네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서울의 동작을입니다. 지금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도전하는 뭐 대표적인 인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현역은 이수진 의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이거요, 정치훈 부의장.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그럼 여차하면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열어둔 겁니까,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저 여론조사 왜 돌렸는지 돌린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 3명을 놓고 누가 선호도를 선호도 조사하면은 높게 나온 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현역 의원, 현직 의원으로 돌렸을 때 지금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지표는 나오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작을 지역이 항상 좀 시끄러웠던 지역입니다. 2014년에 나경원 의원이 처음 그 재보궐선거에 될 때도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기동민 후보가 전략공천이 됐었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노회찬 의원이 오셨었고 그러면서 그 현직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호동준 위원장이라고 계셨는데
당내 뭐 갈등 그러면서 결국 노회찬 당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다가 뭔가 야당에서 계속 시끄러우니까 결국 졌거든요. 그다음 16년 선거에서도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뭔가 야권법 분열되면서 또 졌습니다. 20년에는 단일된 후보를 내니까 이겼거든요. 요번에 또 뭔가 이 우리 당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분열되고 뭔가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동작을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너네들 뭐 시끄럽게 하고 갑자기 누가 어디서 와고 그러면 우리 안 찍어줘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수진 의원이 글쎄요 지금 개인적으로 특정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문제가 몇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근데 개인적 해명을 오늘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말끔히 해소된다면 전 현직 의원으로 가는 게 맞지. 굳이 대체제를 왜 고민하고 저건 추미애 전 장관,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주목을 받단 말이죠. 추미애 전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추미애 전 대표도 분명 이번 총선 때 뭔가 기여를 해서 본인의 그 중량감을 더 높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위하고 추미애 전 대표를 위하는 길은 추미애 전 대표 대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신 대구 나가서 지더라도 지금 대구 선거를 이끌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 홍일하고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미애 전 장관의 체급도 올라갈 것이고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당원들은 그거 다 기억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야지 왜 굳이 저 지역에 돌렸는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인사가 뭔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땡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한강벨트에 따른 우리 당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게 무슨 땡큐입니까? 아니 이분 지금 대선 주자 만들어주는 분이잖아요. 킹메이커잖아요. 제가 어제 그 동작이나 그 근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당 분들에게 축하 메시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좋다. 오세요. 약간 이 분위기인데 왜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 해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왜 국민의힘은 땡큐입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킹메이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가 되면서 굉장히 대선 주자를 확 발돋움했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키워줬다라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맞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대구가 아니라 아마도 수도권 쪽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출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게 민주당 지금 공천 관련해서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